안녕하십니까. 개인 투자가들의 경제적 자유를 위한 김기수 주식 더스토리의 김기수입니다. 어쭈 그리 기관님들 그죠? 시장이 여러 가지 혼재 속에서 약세 흐름을 보일 수 있는 수급 구조임에도 불구하고 기관님들께서 연 3일 연속 코스피로 매수세가 들어왔고, 그러면서 장중에 3,200포인트를 회복하는 모습까지 보였죠. 자, 이제 뭐 이번 주, 그러니까 지난주 4월 말부터 이번 주까지는 시장이 약세를 보이다가 주 후반 반등하는 흐름을 보여준 모습이었고, 그죠? 자, 이제 그런 가운데 다음 주는 또 우리 시장에서 옵션 만기가 있고, 또 미국의 소비자 물가 지수가 발표가 되는 중요한 또 흐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에서 앨런 재무장관이 이야기를 하면서 고춧가루를 일정 정도 시장에 뿌렸지만, 결국 이제 앨런 재무장관과 파월 연준 의장의 이 립 대결, 그죠? 이야기 대결, 이 부분이 계속될 수 있는 여지는 충분하죠. 오늘 미국 시장의 고용지표, 실업률 이런 것들이 발표되면서 좋게 나오면 또 그런 이야기가 나올 거고, 그죠? 금리를 제로금리를 종결해야 된다. 뭐 이런 이야기가 슬슬 나오고, 댈러스 여론 총재가 계속해서 이야기하는 매파적 성향 흐름의 이야기도 나올 거고, 그죠? 그런 가운데에서 또 시장은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해석해낼 거냐 하는 단기 변동성도 놓여 있고, 또 그러한 가운데에서 여러분들께 매수 기회도 제공을 할 거고, 김기수가 생각하는 5월 부분은 뭐 잔인한 5월이다 뭐 이런 이야기도 있고, 그래서 셀 메이냐, 뭐 스테이 메이냐, 바이 메이냐라고 여러분 많이 이야기들 하는 방송들을 여러분 보셨을 겁니다. 자, 그런데 제가 한마디로 일축하면 이런 부분이에요. 궁극적으로 조금 쉬면 된다. 그죠? 쉬고 뭐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시장에서 이야기를 하지만 여러분들 아시잖아요. 그죠? 3월 달에 여러분들 우리 시장 조정이고 미국 시장 조정이 세게 들어왔던 그 당시에 보게 되면 가장 큰 화두는 뭐였습니까? 미국 국채 금리의 상승이었잖아요. 그죠? 미국 국채 금리의 상승. 그것 때문에 자, 미국 국채 금리가 1.3%까지 올라갔었던 거 기억하실 거예요. 그죠? 미국 국채 금리가 이제 이 뭐 달러 3개월 기준으로 보게 되면 요 3월 부분에 있어서 1.73까지 올라갔다가 지금 앨런 재무장관이 뭐 인플레이션이 어떻고 뭐 이런 이야기를 해도 지금 1.6 밑에서 놀고 있습니다. 그죠? 항상 시장의 관심권으로 되어 있을 때는 어떤 생각 부분들이 충돌하는 상황들이 발생을 하게 되는 거죠. 제가 이제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는 거냐면, 항상 시장에 논란이 되는 시점이 나타나게 되면 그때는 이미 뭐예요? 어떤 생각과 어떤 부분에 있어서 충돌 현상이 심화된 부분 속에서 나오는 부분이기 때문에 거기에 함몰되면 안 된다는, 그래서 냉정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라는 부분을 염두에 두고 봐야 된다는 겁니다. 앞으로 그죠? 백신이나 그리고 또 뭐 백신 지적재산권 해제한다 뭐 미국이 이야기를 하면서 오늘 우리 시장에 있어서의 특징주로 보게 되면 제약 바이오 업종, 그중에 바이오 시밀러, 그죠? 낙폭과대하니까 떨어져서 올라온 거 아니에요. 사실 한마디로 얘기하면, 그죠? 셀트리온 시장 코스닥 지수나 뭐 이 거래소 지수나 비해서 가장 약한 흐름을 보여준 게 셀트리온 아닙니까? 왜? 코로나 치료제니 뭐니 해서 난리치면서 코로나 관련해서 너도 나도 제약바이오가 코로나 관련 흐름, 뭐 관련 뉴스 이런 부분들로 상승을 했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진행되면서 너무 과하게 올라왔었던 부분들이 희석됐고, 그런 가운데에서 지금은 또 뭡니까? 그런 부분들을 해소하는 과정들이 나타난 거잖아요. 그죠? 셀트리온 주가 한번 봅니다. 오늘 셀트리온이 대형주 중에서는 가장 셌을 거예요. 근데 부러우세요? 저는 하나도 안 부럽던데. 무슨 얘기냐면, 셀트리온 부분으로 보게 되면 3단 하락. 그죠? 제가 그 이전에도 우리 형님들에게 그 코로나로 인한 너무 과도한 상승 흐름이 진행되고 고점이 낮아지고 있다. 그죠? 고점이 이렇게 낮아지고 있는 흐름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일단 매도하고 다시 봐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했어요.
그죠? 이렇게 고점이 낮아지면 이런 추세 부분으로 하락하는 형태의 움직임을 가니까 궁극적으로 반등 부분이 좀 들어올 수 있는 여지, 추세 흐름으로는 조금 더 이어지겠지만 지금 반등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시장 코스피 지수보다 너무 못하게 떨어져서 내려와서 반등이 조금 들어오는 그 반등의 흐름을 갖고 가는 애가들이 누구냐? 그죠? 그게 오늘 3거래일 연속 매수세가 들어온 쪽이 누굽니까? 코스피에서 기관님입니다. 어쭈 그리 기관님들이 그죠? 금융투자, 기금, 뭐 소폭 매수 이거 연속성 믿을 수 있어요, 여러분들? 믿기 어렵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낙폭과대 쪽 기관의 매수세가 들어오게 되면 낙폭과대 쪽에 일정 정도 매수세가 들어온다라는 쪽으로 바라보시면 돼요. 그죠? 그런 부분들이 진행된 상황이고 주도 섹터의 흐름들은 큰 변화 없이 그죠? 경기 민감 섹터든 또 성장 섹터든 쉴 건 쉬고 그죠? 가장 여러분들께서 중요시 봐야 될 부분은 이 부분입니다. 금리와 경기는 동행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금리가 상승을 첫 출발하는 부분은 나쁜 게 아닙니다. 경기가 좋아지기 때문에 금리를 올릴 수 있는 여건이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 속도가 너무 빠르면 시장이 충격을 받지만, 그죠? 앨런 재무장관이 일정 정도 이야기하는 부분은 테이퍼링과 관련된 부분이 행여나 나올 수 있을 때를 대비해서 조금씩 완충하는 효과를 가져올 것이다. 그죠? 금리의 방향성, 금리가 상승의 방향성이면 주가 크게 오히려 좋습니다. 나쁘지 않고. 그죠? 반대로 금리가 계속해서 하락 방향성으로 가게 되면 주가는 안 좋은 거예요. 그만큼 경기가 안 좋은 거니까. 그죠? 그래서 지금 부분에 있어서는 너무 이 금리와 경기 이 부분과 관련돼서 획일적으로 민감주와 성장주 이런 것을 나누지 마시고 여러분들께서 보셔야 될 부분은 이번 주말을 통해서 보셔야 될 부분은 여태까지 회사들의 기업들이 실적을 발표했는데 실적이 정말 성장성이라는 그 타이틀을 가지고 너무 무리하게 올라왔었던 종목인지 아니면 그런 성장성의 흐름 부분들을 바탕으로 충분하게 실적을 보여주고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체크하시면 되고 민감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죠? 전년 대비보다 좋아졌지만 그것이 앞으로 더 좋아질 수 있는 흐름으로 갈 수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체크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다. 라고 보시면 돼요. 자, 쓸데없는 시간. 제가 이제 유튜브를 좀 줄이고 그리고 그 속에서 좀 시간도 좀 단축을 하려고 그러는데 자꾸 길어지면 안 되죠, 그죠? 자, 오늘 이번 시간에는 다음 주 주요 경제 지표 관련된 부분입니다. 자, 이제 SK 아이테크놀로지가 상장을 하네요, 그죠? 화요일 날, 다음 주 화요일 날, 그죠? 엄청난 경쟁률. 1883대 1 경쟁률 이 부분을 가지고 주식을 공모했었던 분들이 바로 매도를 할 거냐, 그죠? 저는 실질적으로 매도를 하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입니다. 이 실현 공모주 받아서 그렇게 싼 가격에 받았다라고 보이지 않기 때문에 조금 올라갈 수는 있는데, 그죠? 하여튼 그런 생각을 갖고 있고 실적 발표도 다음 주에 계속 이어집니다. 그죠? NC소프트, CJ제일제당, 현대리바트, 코롱플라스틱 해가지고 이 월요일 날 실적 발표 그리고 화요일 날 MSCI 반기 리뷰가 있고 거기에 하나솔루션, 에어로스페이스, 코롱 글로벌, W게임즈, 지누스, 한원 시스템, 그죠? KT 실적 발표, 소프트뱅크도 마찬가지고 이제 수요일 날이 오히려 중요한 날입니다. 그죠? 4월 CPI, 미국의 4월 CPI가 발표가 되고 그런 가운데에서 실적 발표 날은 파라다이스니 삼성화재, 유메이드, LG 플러스 계속 발표가 되는 부분이고 또 목요일 날은 우리 시장에 옵션 만기가 놓여져 있잖아요. 그죠? 그리고 EU 위원회 경제 전망이 있고 그죠? 굵직굵직한 부분이 놓여져 있는데, 그죠? 여하튼 미국의 생산자 물가 지수니, 소비자 물가 지수니, 이런 부분들,
그죠? 그런 발표 부분들과 관련돼서 금리의 움직임 이런 부분들 때문에 단기적인 섹터의 로테이션이 일정 정도 진행될 수 있다는 거 이런 것들 참조하실 필요가 있고 14일 금요일 부분에 있어서 뭐 넷마블이나 뭐 코스맥스 유상증자 그리고 뭐 이미래에셋 생명의 실적 발표 뭐 이런 부분들이 놓여져 있습니다. 자, 이제 중요한 뭐 이런 실적 부분들이 놓여져 있는데 여하튼 그런 흐름들 속에서 이번 주 부분에 있어서는 기관이 그나마 기관의 역할을 좀 해줬다라는 부분들을 긍정적으로 바라보되 또 반대로 기관의 매수의 연속성에 대한 담보를 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들 항상 이번 주 라인 부분 보게 되면 프로그램 매수와 매도가 좀 많이 나오고 많이 흐르는 현상이 전개가 되고 있는데 다음 주 옵션 만기 부분을 앞둔 현상이기도 하고 그 이후에 이제 방향성을 좀 틀 가능성이 높다라는 쪽인데 하여튼 이번 주 공매도가 재개된 가운데에서 테이퍼링이라든지 금리 인상 뭐 이런 발언들이 전해지면서 시장은 어수선해졌고 그 어수선해지는 가운데에서 시장 종목과 이 당일 종목 당일 섹터 부분은 강세 종목이나 강세 섹터가 나타나는데 연속성은 조금 떨어지는 흐름 그죠? 그런 부분들이 진행되고 오히려 오늘 같은 경우 금요일 같은 경우에는 낙폭과대 종목 낙폭과대 섹터 부분들의 일정 정도 키 맞추기 반등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죠? 그런 부분들 속에서 여러분들이 이 눈높이가 너무 높거나 빠른 매매를 잘못하게 되면 오히려 역효과가 될 수 있다는 것도 항상 보셔야 되고 이제 다음 주 물가와 고용 지표가 연달아 발표되는 만큼 금리 움직임에도 신경을 써야 된다라고 하는 부분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그리고 나서 실질적으로는 이제 옵션 만기 이후에 외국인들의 변동성 외국인들이 저는 옵션 만기 이후에 매수세로 전환될 수 있는 흐름을 갖고 있다라고 보는데 이제 그 근거와 관련된 부분이나 그런 예측 내용에 대한 부분들은 또 다음에 여러분들께 설명을 드릴 텐데 하여튼 지금은 조금 옵션 만기 때까지는 섹터와 종목 부분에 있어서 이 변동성 부분이 일정 정도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실적 발표 부분이나 연간 순이익 예상치 뭐 이런 부분들에 의해서 종목별로 시속 게임 현상이 지금 계속 진행되는 과정 속에서 그죠? 올라온 이유를 설명해주고 하락한 이유를 설명해주는 시장 흐름에 쫓아가기보다는 그죠? 그 상황 속에서 그죠? 앞으로는 어떻게 될 것인가 하는 부분에 더 초점을 맞춰서 시장에 접근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한 주 여러분들 고생 많으셨고 시장의 변동성에서 반드시 이겨서 살아남으시기를 바라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의 시장은 항상 중요하지 않은 날은 없죠. 그러나 또 다음 주는 또 어떤 시장의 방향성 이런 부분들을 제공할 수 있는 큰 흐름의 옵션 만기나 미국의 소비자 물가 지수 요 부분들을 염두에 두고 시장에 대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김기수 주식 더스토리의 김기수였습니다. 감사합니다.